여러분 안녕하세요. 틴키토 김윤겸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 중에 유튜브 영상을 따라 해봐도 살이 잘 안 빠진다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그런 분들 식단을 제가 직접 보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 제로인데 제로가 자꾸 시끄럽게 해가지고 제가 잠깐 들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키토 커뮤니티에서 카모키토로 운영진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윤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사연이 되게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이걸 전부 다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중에 일부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도움될 만한 사연 위주로 한번 추려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서로 내려가야죠.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식단 피드백 요청드립니다. 저는 어떤 다이어트를 해도 효과가 미미한 28살 여성입니다. 가끔씩 비타민 C랑 D를 2알씩 먹고 있고요. 수면은 새벽 2시에 잠들어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잠을 잡니다. 운동은 주 2회에서 3회 정도 댄스 수업을 70분 동안 수강을 하고 있고요. 따로 주 3회 5,000보 정도 걷습니다. 물은 생수 500ml 하나 드시고 하루 종일, 그다음에 아메리카노 한두 잔 정도 드십니다. 국물을 좋아해서 국물은 자주 즐겨 먹고 있습니다. 식단을 보겠습니다. 식단은 하루에 2끼 먹고 점심 저녁 가운데 이제 중간에 무언가를 집어 먹습니다. 식단 사진이 또 있네요. 기타 참고사항이 있어요. 2년 전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58kg에서 78kg까지 쪘습니다. 약을 끊은 지는 1년 6개월 정도 됐고요. 약을 먹은 후로는 살이 아무리 건강하게 먹어도 안 빠졌고 단약을 하고 나서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살이 거의 안 빠집니다. 마지막 보루로 삭센다를 맞았는데 4kg 정도 빠지고 이후에는 피부가 너무 간지러워서 맞지도 못하고 가끔씩 맞아도 효과는 없는 상황이라 포기 중입니다. 간헐적 단식도 하고 건강식으로만 먹어보기도 했는데 효과가 미미해서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제가 보면서 몇 가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체중이 늘고 단약을 해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의학적 소견도 좀 추가가 돼야지 진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조언은 의료적인 조언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참고사항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보면은 가장 먼저 써주신 게 수면이에요. 수면을 2시부터 시작해서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주무신다고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수면의 총 시간이 6시간이 채 안 된다는 거는 너무 부족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잠을 못 자면은 대사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코티졸 호르몬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혈당도 높이고 그리고 이런 코티졸이 오래 분비되면 결국에는 부신이 필요해져서 여러분 대사 전체가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잠을 못 자는 생활 습관을 가지면 다이어트하기 아주 불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1순위는 잠이에요. 그리고 우울증약 복용 경험이 있었던 만큼 아마 스트레스나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케어도 필요할 텐데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수면입니다. 무조건 수면 시간을 7.5시간에서 8.5시간으로는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이미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수면을 언제 하는지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인간은 일주기성 리듬이라고 해서 하루 24시간에 맞춰서 이제 체내 호르몬이나 대사 패턴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에서 2시 사이에 주무셔야 이때 몸이 제일 회복이 잘 되고 대사도 제대로 돌아가요. 근데 이미 건강한 분들은 10시에서 2시를 굳이 맞추지 않아도 한 12시에만 자도 8시간을 채우면 괜찮은 분이 많은데 지금 이 경우에는 약을 복용할 만큼 문제가 있으니까 10시에 무조건 주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추천이라기보다는 거의 강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활동량은 괜찮은 것 같아요. 주 2, 3회 댄스 수업, 주 3회 5천 보면은 일주일에 거의 6번을 많은 활동을 한다는 건데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많은 활동량이죠. 그리고 지금 수분, 생수 500ml 한 개 드시고 아메리카노 한두 잔 드시고 그 다음에 국물을 많이 마신다고 했는데 이 국물에 뭐가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일반식 드시면 분명히 설탕이나 많은 조미료가 들은 국물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식단을 쭉 보면은 오히려 나트륨이 부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충분히 드셔야 여러분들 대사가 돌아가고 호르몬도 정상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새벽 2시에 잠드는 게 아마 아메리카노를 2잔 드시기 때문일 거예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는 카페인이 한 100에서 150ml 들어있어요. 근데
이 150ml가 체내에 있다면 계속 각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면을 일찍 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 카페인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이제 대사가 돼서 몸 밖으로 다 배출이 돼야 여러분들이 잠을 잘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카페인은 체내에 존재하는 물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런 기간을 반감기라고 해요. 이 반감기가 6시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12시에 커피를 드시면 오후 6시에도 카페인이 한 75ml가 남아있는 거죠. 이거 당연히 수면이 안 올 수 있는 환경인데, 여기에 한 잔을 더 드실 거잖아요. 한 3시쯤 더 드시겠죠. 그러면 이제 잘 시간이 다 됐는데도 체내에 뭐 100ml가 넘는 카페인이 있을 거니까 이거는 수면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곡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하루 생수 500ml는 너무 부족해요. 물도 보통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하루에 2리터 드시라고 많이 추천을 하는데 꼭 2리터가 누구한테나 통용되진 않아요. 저처럼 체중 한 80kg 되는 사람이랑 수현님 체격이랑 같은 수분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그래도 500ml는 적어요. 심지어 커피 드시면은 계속 수분이 빠져나갈 텐데 적고, 그리고 이렇게 커피 마셔서 이뇨작용이 많으신 분들은 다른 수분보다 세포 내에 있는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방지하려면 세포 내에 무조건 필수적인 전해질 있죠. 미네랄 중에서 이제 제일 필수가 이제 전해질인데,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 4가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물을 마셔도 세포 내에 수분이 흡수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커피 마시니까 수분이 배출될 거고, 그럼 세포는 점점 더 이제 메말라 가겠죠. 그래서 전해질이 일단 필수고, 물도 늘리고, 커피는 줄여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그 밑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셨다고 했는데, 약을 끊었다는 게 이제 우울증이 치료가 돼서 끊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울증을 이제 뇌의 관점으로 보자면 어떤 상태냐면, 뇌가 잘 돌아가게 만드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이 이제 뇌를 각성시키고 작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불안을 좀 잠재우고 또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게 이제 세로토닌이에요. 근데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3가지 신경전달 물질이 다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약은 이 3가지 물질의 재흡수를 차단하는 약을 보통 처방해요. 그래서 원래 모든 물질은 방출이 됐다가 다 못 쓰이는 것들을 이제 재흡수를 해가지고 뇌에 일정 농도를 유지하는데, 근데 이건 건강한 사람의 경우고, 문제가 있으면은 재흡수를 너무 많이 하는 분도 있을 거고, 혹은 애초에 분비량 자체가 적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재흡수를 차단해서 전체 농도를 높이는 거죠. 근데 보통 세로토닌이 가장 많이 부족해서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를 많이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도파민까지는 모르겠고 노르아드레날린 재흡수 차단제도 처방을 해서 뇌를 각성시키고 이 사람이 좀 의욕을 갖게 만드는 약물도 같이 처방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약을 먹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세로토닌 재흡수를 차단하니까 세로토닌이 높아져요. 근데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서 이게 높아지면은 사람이 좀 너무 안심하고 위기의식이 좀 사라져서 게을러지는 경향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그냥 식단을 관리한다기보다 자기 먹고 싶은 거를 그냥 안심하고 먹어버리는 뭐 이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증상 때문에 58kg에서 78kg까지 증량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노르아드레날린 분비도가 낮아지면 애초에 각성이 잘 안 되니까 대사도 좀 떨어질 거고, 그래서 우울증 있으신 분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이제 전체 대사가 더 떨어지겠죠. 어쨌든 만약에 우울증이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약을 끊었다면은 이런 증상을 다시 겪게 될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감량이 좀 어려워지겠죠. 그 다음에 식단을 보면은 하루에 탄수화물을 70g 정도 먹는다고 써주셨어요. 근데 이게 아마 순탄수,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뺀 순탄수보다는 총 중량이 70g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마 순탄수는 더 낮겠죠. 근데 이제 제가 추측하건데 아마 대사가 떨어진 상태일 확률이 높아요. 우울증 환자분들은 보통 이제 대사가 느리거나 떨어진 분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순탄수 70도 아니고 그냥 탄수화물 70이면 대사가 오히려 잘 안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탄수 70 정도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걸 햇반으로 치면 그냥 햇반 한 공기 정도 나와요. 그 정도까지 섭취량 늘려주는 게 좋고요. 이걸 하루에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2끼 먹는다면 반 그릇씩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 뭐 두부, 닭안심, 계란 이렇게 드신다고 써주셨는데, 다이어트라는 카테고리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아마 두부랑 닭고기 위주로 드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붉은색 적색육 있죠.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이런 애들한테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군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지용성 비타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적으로 훨씬 훌륭해요. 그래서 고기를 좀 더 영양분이 많은, 그러니까 칼로리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영양분이 많은 걸로 한번 바꿔보셔서 식단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와야 지금 사연자분의 대사가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방은 잘 몰라서 요리할 때 올리브유를 쓰고 비빔밥에 들기름을 넣어 먹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비빔밥을 드신다는 거잖아요.
비빔밥을 드신다는 거니까 아마 평소에 이렇게 70g 드시다가 한 번씩 비빔밥 드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뭐 좋은 식단은 아니죠. 여기 들어가는 고추장이나 이런 거 일반 시판 제품 쓰시면 설탕도 많이 드시고 계실 거고, 그런 이제 숨은 설탕들은 최대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그냥 설탕 없이 만든 윤지영 고추장이나 그런 제품들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채소 많이 드시는 거는 언제나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싹센다를 맞으셨다고 하는데, 싹센다의 원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얘가 혈당을 강화시켜요. 잉여혈당이 결국에 비만의 원인인데, 싹센다에 있는 성분이 잉여혈당이 생기지 않도록 좀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위장관의 음식이 오래 머물게 해서 포만감을 지속해서 식욕을 좀 떨어뜨려주고, 이런 거를 약을 맞으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데, 약을 끊는 순간 무조건 요요가 옵니다. 실제 식습관을 바꾸지 않았다면요.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중간에 부작용 때문에 중단하셨다니까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도 하고 건강식으로만 먹어보기도 했는데 효과가 미미해서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하셨어요. 간헐적 단식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아까 얘기한 수면, 카페인, 그리고 미네랄, 수분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제대로 효과가 안 날 거고요. 영양제 드시는 것만 봐도 비타민 C랑 D를 가끔 드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제가 아까 얘기한 그 필수 전해질들 있죠.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거는 꼭 드셔야 되고,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음식에 소금을 좀 치면 될 거고요. 칼륨도 야채 충분히 드시니까 괜찮고, 칼슘, 마그네슘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마 지금 세포가 메말라 있기도 하고 필수적인 미네랄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비타민 C도 마찬가지로 이 비타민 C가 이제 항산화랑 대사를 활발히 하는데 되게 좋은데, 이런 몸 상태라면 하루에 C가 비타민 C 1000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우울증 증상이 있었고, 그렇다면 갑상선이랑 부신도 제대로 기능을 못할 텐데, 아까 우울증 환자한테 부족한 게 노르아드레날린도 있었죠. 그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은 부신에서 만듭니다. 근데 부신이 기능이 저하돼 있고, 또 부신이 노르아드레날린을 만들 때 필요한 게 비타민 C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비타민 C를 1000보다 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3000? 메가도스를 해도 괜찮고요. 최소 3000 정도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 사연이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키토제닉을 처음 시작합니다. 피드백 부탁드려요. 마지막 다이어트라 생각하고 운동도 식단도 잘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55살 여성분이시고요. 53살. 53살. 53. 정신 차려 정신! 53살 여성분이십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에 계셔가지고 틴키토에서 진행하는 다이어트 부트캠프에 참여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부트캠프는 기본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실시간 소통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불가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계시든 아프리카에 계시든 다 가능하고요. 서로 시차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잠깐 카톡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다음날에 답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부족한 미네랄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또 식단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저탄건지에서 벗어나게 드시고 계신 분들은 부트캠프 한번 들으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식단에 관해서는 그냥 계속 무제한으로 피드백 받으면서 자기 거 제대로 찾을 수 있고, 또 이후에 끝나고도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한번 배우고 기간 동안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운 내용으로 평생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도 다 교육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저는 부트캠프 신청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마 많은 도움 받으실 거예요. 영양제는 맥주, 효모, 비오틴, 콜라겐 이렇게 드시고 계시네요. 하루 루틴은 밤 12시쯤 취침하시고 아침 7시에 기상합니다. 총 수면 시간은 7시간 정도 되는 거네요. 운동은 안 하고 있고요. 물은 하루에 2리터 가까이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 됐습니다. 머리가 얇아지고 빠지는 거는 두려워하고 계시네요. 체중은 현재 90kg 육박해 있고요. 그리고 식단은 이렇습니다. 아침 10시에 그린 주스를 한 잔 드시네요. 그리고 점심에는 12시쯤 순대국밥을 드시는데 밥을 빼고 드세요. 그리고 간식은 4시쯤 바나나 1개, 그 다음 필라델피아 치즈를 드시고요. 7시에는 저녁을 드시는데 코코넛 오일에 볶은 조각낸 닭 1컵 정도 드시고, 코코넛 오일에 볶은 새우, 볶은 양배추와 당근에 참기름 조금 뿌려서 드신다고 합니다. 일단은 쭉 들어봤을 때 몇 가지 도움 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나한테 개인화된 식단을 만들 때 제일 고려해야 될 게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 유형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53세 여성분의 체중이 90kg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러면은 이제 높은 확률로 인슐린 저항성과 느린 대사가 같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근데 아닐 수도 있겠죠. 이거는 실제로 검사를 해보거나 저희가 만든 그 자가 테스트를 해보셔도 돼요.
근데 그렇다는 전제하에 좀 도움을 드리자면은 식단 전에 영양제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맥주 효모라는 거는 보통 이제 비타민 B군이나 엽산, 비오틴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먹어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비오틴을 또 추가로 드시는 거 보니까 실제로 모발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저탄수 다이어트를 할 때 간혹 가다가 이제 실제로 탈모가 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탄수가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신 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은 인슐린이 일단 기본적으로 높다는 뜻이죠. 그리고 혈당을 에너지로 잘 못 쓰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혈당이 계속 높으니까 얘네가 계속 체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혈당을 에너지로 잘 못 쓰기는 하지만 오히려 여기에 의존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인슐린이 높을수록 체지방 분해가 억제되기 때문에 몸에 있는 지방을 잘 꺼내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방이 억제된 상태에서 저탄수를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우리가 유일하게 그나마 쓰고 있던 당도 잘 못 쓰기 때문에 몸에서 필요 없는 기능들을 하나씩 줄이기 시작합니다. 생식 기능이나 아니면은 모발 같은 거죠. 인슐린 저항성 심한 채로 저탄수를 너무 빡세게 해버리면 모발이 실제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순탄수를 좀 늘려야 되고요. 지방을 오히려 줄이는 게 좋아요. 어차피 지방 분해를 잘 못하니까. 그리고 뭘 드시나 하고 봤더니 10시쯤에 그린 주스를 드신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시판 제품이면은 설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제가 무슨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굳이 이거를 드셔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설탕이 있다면 간헐적 단식은 당연히 깨지게 되고 지방분해 호르몬 활성화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아싸리 그냥 그린 주스를 과감히 빼거나 차라리 사골에 소금 타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방탄커피 정도로 하시는 게 그나마 낫지 싶습니다. 아마 아침에 아예 아무것도 안 먹는 거를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점심을 일반식으로 하시는데 보통 순댓국에서 밥 빼고 드신다고 했죠. 이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요리를 하는 겁니다. 이 순댓국에도 뭐 설탕이나 조미료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최선이라면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간식을 드셔, 간식을. 그래서 4시쯤에 바나나 1개랑 필라델피아 치즈를 드시죠. 이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슐린이 높아지는 순간에 우리 몸은 동화 상태가 돼요. 동화가 뭐냐면 뭐든지 합성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체지방도 같이 합성을 하는 게 되고 반대로 체지방 분해가 억제돼서 살이 안 빠지는 상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자주 먹을수록 동화 상태에 자주 들어갑니다. 그래서 끼니 수를 2끼로 줄이는 첫 번째 목적은 공복 유지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인슐린을 건드는 빈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고요. 간식도 지금 바나나랑 이거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그거겠죠? 스프레드 하는 거? 그거 엄청 맛있는데 그거를 같이 먹는다는 거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세트로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좋냐면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동화 상태가 돼요. 인슐린 제일 많이 건드니까. 근데 지방은 우리가 먹으면 체지방 세포에 한번 저장이 된 다음에 지방분해 호르몬이 나오면 그때 에너지로 쓰이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저장을 거칩니다. 근데 지금 탄수화물 먹어가지고 이 지방 분해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지방이 에너지로 못 쓰이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콤보가 별로예요, 되게. 그래서 아무튼 이 간식은 제외하는 게 좋고요. 저녁 7시에 코코넛 오일에 볶은 조각낸 닭 1컵. 양은 잘 모르겠어요. 코코넛 오일에 볶은 새우, 그다음에 양배추, 당근에 참기름 이렇게 드신다고 했는데 코코넛 오일을 뭐 요리에 써도 되죠. 포화지방이니까 뭐 열이 가해진다고 해서 막 물질에 변형이 생긴다거나 하진 않을 거니까. 근데 아까 사연자분과 마찬가지로 굳이 닭을 드시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닭의 영양분이 더 부족하고 그게 부족하면은 식욕이 더 높아집니다. 차라리 돼지나 소가 낫고요. 소나 양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새우, 이거 해산물을 드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해산물도 마찬가지로 적색육에 비해서 영양소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적절히 쓰는 건 좋지만 매일 새우로 식단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몸에 염증이 없어야 돼요. 염증. 이 염증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인슐린 신호를 차단해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근데 염증이 왜 생기느냐? 보통 염증 유발 물질을 많이 먹어서 생겨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 정제당, 그리고 오메가6입니다. 이 오메가6는 탄수화물과 정제당에 모두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방으로 치면은 참기름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기름 먹지 말고 들기름 먹으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거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수면 7시간, 뭐 나쁜 시간은 아니지만 조금 늘려서 한 8시간까지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활동량이 아마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아예 안 하고 있고 아마 오래 앉아서 활동을 하시겠죠. 근데 이 활동량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소하게 움직이는 이 동작 자체가 지방 분해의 신호로도 작용을 해요.
뭐 이렇게 팔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활동이죠. 미미하지만 지방에다가 계속 야 분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량을 높여주는 게 좋고요. 활동량 자체로도 에너지 소비량이 높아지고 그리고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활동을 해야지 체지방을 꺼내 쓰는 상태가 잘 되는데 그것도 많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안 좋습니다. 네, 오늘 분량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오늘 다루지 못한 사연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이제 식단에 대한 피드백 받고 싶은 분들은 이메일로 메일을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사실 다이어트 부트캠프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제가 이렇게 막 몇 주간의 시간을 두고 답변 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코치님한테 24시간 동안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정보도 계속 얻을 수 있고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라이브로 직접 소통을 해드립니다. 코치님 답변이 부족하다. 그럼 제가 도움을 드리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트캠프가 답일 거예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